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너무 소름이 끼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제가 22살 때 겪은 일이었죠. 그 당시 저는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학교 근처 원룸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주한 지 약 10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한날은 주인 아주머니께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기 301호 학생, 내가 학생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 지금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항의 전화가 오는데 내가 미치겠어 정말. 집안에서 구두 소리도 들리고 또 하루 종일 물 트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조심 좀 해줘. 내가 부탁할게, 응? 주인 아주머니는 본인 말만 하고 나가버리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11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집에 없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안에서 구두 소리가 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죠. 거기다 저는 샤워를 오래 하는 편이 아니라 종일 물 트는 소리가 난다는 것도 전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또다시 집주인 아주머니께 주의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여기서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까지는 2달이나 남은 상황이었고 그 시간을 버티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아보기로 결심을 내렸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기 혹시 몇 호세요? 아, 저 301호요. 근데 왜요? 아, 저 잠깐 시간 되면 5분만 얘기 좀 해요. 그렇게 그 여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화를 나눴고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기 있잖아요. 저는 아랫집에 사는 201호인데요. 혹시 저한테 악감정 있으세요? 제가 참고 산 지가 벌써 6개월째예요. 집에 사람 좀 그만 들이시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소음 때문에 미치겠다니까요. 아니, 저는 낮에 집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녁에 씻고 바로 잠드는데 무슨 소음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원룸 복도에서 그 여자와 한참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조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각자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수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저도 점점 예민해져서 친구에게 짜증까지 냈었는데 이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한날은 친구가 저를 보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죠. 미진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 뭐 그날이야? 아니,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그래. 야, 뭔데? 말을 해봐. 저는 유일하게 하나뿐인 남사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렵게 꺼냈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미진아, 내가 몇 달 전에 아는 선배한테 들은 얘기거든?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닌데 혹시 네가 집에 없을 때 누가 너희 집에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아는 선배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배가 집에 없을 때 막 들어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친구 말을 듣고 나니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고 그날따라 혼자서 집에 들어가는 게 엄두가 안 나서 그날 친구에게 저희 집안을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집으로 들어와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딱히 누가 들어왔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눈만 감으면 숙면을 하던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 유머를 불면증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소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후 1시쯤 일찍 집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의아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둘러봤는데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발견하고 곧장 달려가서 문을 열었지만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머리를 감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화장실에서 샴푸 향이 진하게 났었는데 참고로 그날 아침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머리도 감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친구 말대로 이 집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섬뜩한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으로 와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10분도 안 돼서 저희 집으로 도착했고 저 대신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일러실 창문을 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밖을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을 한번 쳐다봤었는데 3층 베란다 난간에 어떤 여자 하나가 매달려 서 있었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었죠. 경찰 신고보다 먼저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던 건 주인 아주머니가 4층에 직접 거주를 하고 계셔서 경찰보다 해결이 빠를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주인 아주머니는 곧장 저희 집으로 오셨고 도착하자마자 베란다 난간에 있던 여자를 집으로 끌어당겼는데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말았었죠. 알고 보니 베란다 난간에 있던 여자는 긴 생머리 가발을 쓴 남자였고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옷들이 바로 제 옷이라는 걸 그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면서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오해하고 소음의 원인이 제게 있다고 의심을 했던 부분 때문에 제게 용서를 구하는 거란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섬뜩한 일이 존재하고 말았었죠. 저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주인집 아주머니의 막내 아들이었고 주인 아주머니가 용서를 구하는 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좋게 넘어가 달라는 너무 뻔뻔한 요구였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친구가 경찰 불러서 얘기하자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따졌더니 주인 아주머니는 얼마가 필요하냐면서 금액을 말하라고 하는데 정작 저희 집에 들어왔던 주인집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죠. 돈을 떠나서 그동안 제가 사는 집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면 알수록 점점 더 치가 떨리고 무섭기만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주인 아주머니가 벽지를 새로 해준다며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고 제가 그때 수업을 듣고 있던 중이라 별 생각 없이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죠.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위층에 살고 계시고 딱히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이 아주머니 휴대폰을 보고 호기심에 저희 집에 들어왔다가 제 속옷도 입어보고 제 구두도 신고 돌아다니고 저희 집에서 샤워까지 했었다는 아주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그 짓을 몇 개월 동안 했음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제가 참 바보 같고 한심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때려 죽여서라도 바로잡았을 거라고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게 사정을 했었죠. 그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냥 이 상황이 역겹고 소름이 끼쳐서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고 며칠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합의금을 받고서 무사히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안전 불감증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나 늘 조심하면서 주의를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고, 특히 성별을 떠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경각심을 갖고 더욱 주의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